아, 링컨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갖고 잠깐 끊어졌습니다. 다시 이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가 그 성과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악재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굉장히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거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박사급 인재 진짜 똑똑한 교포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6개월, 1년 일하다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도 삼성의 리지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군대 같은 문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남아있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하이닉스 그 최태원 회장이 막그 소통을 강조했는데, 그 기업 내부에서는 직원들하고 그 임원진들하고 불통이다. 그러니까 임원진들은 열심히 소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불통인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정치인들이 맨날 소통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맨날 불통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생각하는 소통하고 아래에서 생각하는 소통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맨날 소통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먼저 마음을 열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밑에 사람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위에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밑에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밑에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위에 사람이 먼저 열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비록 연다 하더라도 위에 사람이 안 열면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이건 위에서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약하잖아요. 그런 위지대한 문화가 그런 컬처가 결국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방해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도 석사까지는 되게 잘하거든요. 기존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낼 때 상상하는 훈련을 우리 교육에서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박사과정에서 약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업도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성과급 불만 있어도 공식적으로 막 터트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일단 한 단계 발전을 한 거죠. 이제 뭔가 리즈너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강하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을 지적해야 바뀌는데 뭐 부당하게 내가 대우받아도 그냥 참고 있으면 그건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LG하고 뭐 삼성그룹에도 이게 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가 좀 바뀌어서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기업 문화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거 하나로 바뀌지는 않겠죠. 좀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하드웨어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저는 사람 생각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생각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인위적인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내 갖고는 소통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뭔가 새로운 소통 방법을 또 찾아 나가겠죠. 그러면서 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위기도 하지만 크다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하나 예를 드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재밌는 게 케이스라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손정희가 이제 그 야후를 통해서 2,000배, 알리바바를 통해서 4,000배 수익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후를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발견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 손정희가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미국의 그 당시에 제일 큰 IT 관련 잡지를 인수하게 되는데 시세보다 꽤 비싸게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버블랍이다. 막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들었는데 손정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미국의
뭐지 제일 많이 팔리는 IT 잡지라면 IT 기업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얘들이 옥석을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할 IT 미국의 기업을 찾아내자. 이게 그 IT 잡지를 좀 비싸게 인수한 손정희의 이유였었죠. 그래서 그 CEO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여태까지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인수를 했지만 당신들이 경영하는 거에 전혀 간섭할 생각이 없다. 당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신 6개월 동안 열심히 서치해서 진짜 이거 미국에서 괜찮을 것 같은 IT 회사 그 두 개만 나한테 추천해줘라. 그 중에 하나가 야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정희가 출장을 왔을 때 제리 양을 만났고 만난 그 자리에서 밤을 새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제리 양의 비전에 감명을 받고 아, 이 회사엔 내가 투자해야 될 회사다 하고 그 당시에 300억을 넣고 지분을 얼마를 가져갔다더라고요. 29%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져갔는데 결국은 2,000배의 수익을 가져다 두고 제리 양이 또 미국에 가서 그때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 마윈을 만나서 마윈을 손정희한테 소개해주고 손정희가 10분 만에 200억을 투자하고 또 뭐 하여튼 몇십 프로 지분을 갖고 오고 그게 미국에 결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4,000배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이 다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낫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힘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면 우리 여러분한테 엄청난 오퍼튜니티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SK 경우도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SK가 확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들 기업들 문화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시고 뭐 올해 내년에는 하이닉스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고요. 갖고 계시는 분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되죠 뭐.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만족할 수익을 아마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냉면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하지만 이 집회에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의 한복을 입은 여인과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그 여인은 당시 조폐공사에 다니다 결혼으로 퇴직했다. 어느 날 조폐공사 도안실장이 아이를 데리고 덕수궁으로 나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화폐 도안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자가 바로 흥남집 여자 사장님과 그 아들이다.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함흥냉면으로 맛과 정성을 자랑하는 집들이 도처에 있다. 오장동과 같은 시대에 함흥냉면으로 명성을 날렸던 예지동에서는 1953년에 개업한 원조 함흥냉면이 시계골목에서 68년 역사를 이어다 재개발 추진으로 최근 문을 닫았다. 아쉽네요. 또 시계골목에서 1960년에 개업하여 원조 함흥냉면과 쌍두마차인 함흥 곰보냉면. 왜 또 곰보냉면이라고 그랬을까요? 좀. 길 건너 인이동에 있는 빌딩 안으로 이사해 영업하고 있다. 영등포 일대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영등포 함흥냉면. 그래서 영등포에 안 살아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1967년도 개업하여 지금까지 2대에 걸쳐 성업 중이다. 시내 쪽에는 명동 골목에 자리 잡은 명동 함흥면옥이 오랜 단골집들이 찾는 집이다. 용산 청파동에 있는 오복 함흥냉면은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져 남영동 큰길가로 이전한 가게로 오장동의 함흥냉면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장이 직접 면을 뽑는 내공 있는 숨은 맛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냉면은 의외로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는 집들이 많네요. 우리나라에서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면서 식당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냉면은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 함흥냉면. 오늘 제가 이제 막국수를 먹고 왔는데 막국수가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야 되게 많이 준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이 많이 줘야죠. 어쨌든 닭국수하고 닭 백숙하고 막국수를 먹고 왔는데 아주 맛있고 재미있게 먹었고 또 우리 둘째 딸 헬렌이 거기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하고 되게 놀았는데 그리고 맞아 거기 굉장히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들 뭐 등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 물고기들이 그 큰 어항에 있는데 뭐 수저죠 어항보다는. 근데 항상 26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밤이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온도가 내려가서 정말 아마존 물고기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치 같은 것도 밖에서 찍고 그랬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즐겁게 가족들하고 뭐 오래간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맨날 시켜만 먹었는데
근데 오늘 거기 식당이 굉장히 커서 사람이 이렇게 아주 띄엄띄엄 앉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놀랬던 게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큰 식당이 적막강당처럼 조용한데 우리는 먹으면서 쪼끔씩 얘기를 했는데 막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왜냐면 다 조용하니까. 그래 갖고 나올 때쯤 되니까 인제 쪼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적막강산에서 식사를 하니까 좀 우리끼리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냥 옛날에 조상님들의 관습대로 그냥 입을 꼭 닫고 그냥 먹기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즐거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후회라고 어떤 과학자가 10년 동안 그걸 연구해서 그걸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당연한 걸 뭐 10년씩이나 연구하고 있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소중한 사람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거 이거 이상 행복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어쨌든 사람 없는 시간 좀 피해서 그래도 가시고 그다음에 빨리 코로나가 정복이 돼서 우리가 go back to the normal life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인데 아무래도 토요일 날은 늦게 주무시죠. 저도 늦게 잘 건데 어찌 됐든 즐겁게 좀 토요일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